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며칠이죠? 8월 오늘 13일 맞나요? 6일인가요? 제가 날짜가 빨리 가길 바라나? 그래, 오늘은 2022년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110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네, 우리 마음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한번 늘 우리 마음 속에 사는데 우리 늘 마음과 동일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한번 마음에서 한번 떨어져 보죠.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내가 갖고 있는 볼펜처럼 한번 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나쁨, 좋음, 기운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와, 친절, 불만, 감사. 네, 마음이에요. 나의 하나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때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펜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는 거죠. 이제 3분 명상할 때도 이제 마음 챙김에 좀 익숙한 분들은 이제 3분 호흡 명상만, 3분 명상만 할 게 아니라 3분 명상하는 나를 떨어져 보는 그런 마음 챙김도 함께 하는 3분 마음 챙김 명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드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한번 검토해 볼까요? 기분 나쁨 좋음, 기분 없음 활기참, 우울 명랑,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와 친절, 불만 감사.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활이 참 중독이 많은데 마음 중독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 마음 중독. 마음이 나라는 것에 아주 익숙하죠. 마음이 내가 사용하는 도구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그래도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때로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보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 도파민 디톡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다룰 만합니다. 이 가끔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 디톡스가 필요해요. 다 지워졌네. 잘못했구나. 네. 어, 뭘 썼었죠? 네. 마음 중독. 우리가 마음 중독이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다음 기회에 다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 디톡스. 우리 생활이 대개의 경우에 도파민 중독 상태예요. 특히 현대인들에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 디톡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종의 마음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다음 기회에 도파민 디톡스 다룰 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죠. 이것도 다룰 만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화면 부탁합니다. 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안 선생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2차 화살을 쏘는가? 알면서도. 이게 참 억울하죠. 모를 때 쏘는 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것은 2차 화살이야. 쏘지 말자. 그래,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져서 다친 것도 그것도 1차 화살인데 그것도 고통인데 내가 그거를 누구를 원망하고 왜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는가 이거를 곱씹으면서 반추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가. 2차 화살인 걸 알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나만 손해인 걸 또 알아. 알면서도 왜 자꾸 이렇게 쏘는가.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우리 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학습.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강화와 처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강화, 보상이라고 일상생활에서 말하죠. 리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항상 강화가 있는 계속적 강화가 아니라 부분 강화. 부분 강화 중에서도 그 비율이 일정하지, 일정하지 않고 늘 변화해. 평균적으로는 비율이 똑같은데 뭐 10번에 한 번, 뭐 20번에 한 번 강화가 오는데 그게 늘
변해. 어떤 때는 뭐 2번 만에 강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40번 만에 강화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10번 만에 강화가 오기도 하고, 그게 늘 변하는 가변 비율 강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이걸로 가면은 이제 그 인간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그 중독 행동들이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이걸로 설명이 되죠. 잘 소거가 잘 안 돼요. 소거가 어려워. 소거가 어려워. 소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뒤에는 참 병리적으로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는가? 거기 은밀한 강화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지난번에 얘기했죠. 숨은 강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강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온전한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되자. 응? 제대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마음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이거거든요. 좀 잘 알자. 지혜를 길러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까지 보면은 제가 딱딱한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그 질의응답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이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이 강의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런 그 질의응답 다 하겠습니다. 이 강화 중에 또 특히 지난번에 부적 강화, 정적 강화, 처벌도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여러분과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혼자 일방적 강의를 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시간이 모자라서 윤 선생님 그때 제가 답변이 충분했나요? 먼저 그게 충분치 않았으면 그거부터 얘기해도 되고요. 음,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덮어졌어요. 덮어졌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뭐 그때는 당시에는 그게 가장 큰일이었는데 손 아픈 게 제일 큰일이었는데 음, 머리를 큰 충격을 받으니까 손 아픈 게 사라진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옛날에 뭐 칼 한 번 찔렀는데 그거를 음, 칼 볼 때마다 생각을 하냐. 매일 찔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네, 찔리는 건데 네, 네. 그렇게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는 큰 상처가 되는데 칼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걸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선생님께서 뭐 자주 있는 일 아니다 하셔서 조금 음,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아,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드린 걸로 느끼셨군요. 예, 예, 예. 음, 그거에 네, 대한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 네, 하시는구나. 네, 아, 네,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이해받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 잠시 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또 다른 큰 문제가 네. 닥친 거예요. 네, 그 큰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예, 말씀드린 거는 예, 그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공감해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제가 종종 보면은 예. 어, 물론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깊이 있게 뿌리를 뽑을 정도로 중요하고 그 여러 회기의 상담 회기를 통해서 이제 어, 좀 치유가 돼야죠.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하고 몇 번 이렇게 대화 나눈 적도 있고 선생님의 그동안의 공부로 보면 이런 말씀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적지 않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게 문제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내 마음에서는 그게 문제로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문제로 느껴지는 강도, 그 크기가 말이죠. 사실은 내가 거기다가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덧붙여진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마음만이라도 덜어내고 났을 때 그래도 그게 좀 큰 문제냐. 그것이 일상생활에 이제 방해를 줄 정도로
그러면은 좀 한번 해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한마디 말로 그 모든 그동안에 뭐 10년, 20년 됐던 고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어둠이 하루 된 어둠이든 그 방을 하루 동안 불을 안 켰든 열흘 어둠 속에 있던 방이든 아니면 1년, 10년 동안 어둠에 있던 방이든 불을 켜면 순간 켜지는 거예요. 그 방이 하루 동안, 1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냐, 하루 동안 어둠 속에 있었느냐, 10년 동안 어둠에 있었느냐, 상관없어요. 한 번의 스위치 켜에 의해서 그 방은 환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마디 말에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문제시했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통찰이 오면서 어떤 문제들은 한 방에 한 큐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이죠. 근데 문, 그것이 뭐 중요하다면 한번 다룰 만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문제,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그때의 그 감정, 네.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네. 고통을 받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네. 생활에 너무 불편하고 그럴 정도라면 해결을 해야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최 선생님 그림 네 13, 14, 15번 부탁합니다. 13번 먼저 부탁해요. 그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무슨 뭐 그 트라우마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그게 어떤 기억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재도 좀 불편해요. 이게 좀 불편한 마음이 전체 마음에서 꽤 작용이 커요. 이게 음. 크다면은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선생님의 경우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뭐 1년에 몇 번 그 친척들과 모였을 때 잠을 자야 할 일이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시간과 선생님 유한한 삶이에요. 선생님 100년, 글쎄 100년 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100년 왔다 갔다 사이에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이루고 싶은 많은 내 안에 건강한 잠재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쏠려 가지고 이것에 지금 매일 이것을 문제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1년에 한두 번밖에 당면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세요. 투자. 이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세요. 그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건강한 마음에 초점 두게 되면 이게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선생님이 불건강한 마음 그대로예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든 뭐든 그대로예요. 근데 선생님이 건강한 마음에 투자를 했어요. 이 건강한 마음들이 커집니다. 불건강한 마음이 그저 여전히 선생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놈이 선생님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미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커지는 사이에 이것이 문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이에 조금 전 그림 이렇게 오히려 얘가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 그림이요. 그런데 이 건강한 마음에 그다음 그림이요. 네. 이 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두다 보면 얘가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해결돼 버려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 경험 때문이구나. 근데 그 경험이 기억은 남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감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은 남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 근데는 그거를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네. 그 정도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선생님의 전반적인 마음이 매우 아주 건강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르는 사이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간이 걸리죠. 이것들을 키워야 되니까요. 이것들을 키우는 사이에. 근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불건강한 요 문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있는 경우니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라면 그걸 좀 어떻게 풀어봐야죠. 생활에.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의 그런 케이스라면 그거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고 선생님의 정신 자원이 아까운 거예요. 선생님의 건강한 마음들, 건강한 동기 이것들을 활성화하고 개화시키는데 애를 써라. 그러면서 즐거움을 가져라.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는 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면서 건강한 마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 우리 MMPT 마음 공부의 모토가 뭡니까? 성장을 통한 행복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해지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성장을 추구해요. 내 마음에 건강한 그 기술을 늘리고 건강한 지식을 늘려나가요. 그러다 보니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바이 프로덕트예요. 부산물, 보너스예요. 그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지만 우리 성장, 우리 게임에서 아이들이 그 저 레벨업 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서로 친구들 만나면 그 던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으니 이러면서 그 기술을 늘리잖아요. 경험치와 기술치를 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두는 이런 거. 왜냐하면 선생님의 경우엔 이 불건강한 이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큰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크게 보면은 이러한 그 건강한 마음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선생님의 삶이 왜 유한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젠간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유한한 이 몸과 마음이라는 이 디바이스를 한정된 시간만 쓸 수 있게 하고 한정된 시간 약정을 하고 지구에 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 내가 그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개화시키며 살다 가는 것이 이 지구의 삶의 지구 여행의 의미이고 보람이고 행복이죠. 언제 얘랑 씨름하고 있어요? 얘랑 왜 씨름하고 있냐고요. 뭐 당장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 해결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다시 네, 다시 그 우리 질의응답 화면으로 와서 아까 다 이게 다 지워지는데 안 지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나? 어쨌든 그래서 여기 그 학습, 인간의 행동, 학습,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을 통한 인간 행동의 변화예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랑 똑같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걸 왜 공부하겠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한다.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라는 거죠. 치료가 뭐냐? 이건 치료는 재학습이에요. 재학습이에요. 치료는 불건강한 학습을 재학습하는 거예요. 그 저는 치료라는 말을 별로 안 쓰잖아요. MMPT T가 뭐예요? 이 T가 트레이닝이잖아요. 트레이닝. 이게 세라피라고 불러도 돼요. 어떤 사람은 세라피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저는 치료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정상인이다 환자다 저는 이분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환자 정상인 이분법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린 늘 수행한다. 공부한다. 훈련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바이 프로덕트예요. 치료됐네. 바이 프로덕트죠. 관점 차이예요. 관점. 그거를 환자로 보느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떤 걸로 보느냐. 예.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도 환자를 자꾸 환자로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환자라고 부르든 정상이라고 부르든 다 마음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는데 요즘 지난주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왜 불건강한 행동, 왜 나에게 행복을 주는 행동이 아닌데 지난번 안 선생님처럼 왜 다리 다친 것만도 억울한데 왜 원망하는 원망심이 그치질 않느냐. 숨은 강화가 있다. 숨은 강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씁니다만 현명한 지혜로운 이기주의자가 되자. 우리가 이기주의자 되자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고상한 사람 되자고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저는 이기주의자 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뭐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건지.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야 무엇이 나에게 행복한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능 강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의를 좀 많이 했으니까 궁금하다. 이런 행동도 강화냐? 여기 무슨 강화가 있냐? 뭐 이런 거를 따지듯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 그 문제는 이제 그
그 건강한 동기에 또 초점 두라는 말씀이었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하시려고 하는 뭐 큰 문제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이런 맥락에서 조금 연결됩니까? 예. 네, 그러면 다루고 아니면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네, 해보죠. 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으면 다음에 할게요. 아니 근데 뭐 이것과 관련됩니까? 예, 제가 그동안에 그 아버지 죽음을 네, 다, 음, 받아들이고 네, 또 용서하고 음, 다 이제 그거는 지난 일이고 그걸로 음,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은 없다라고 제가 느끼고 지냈었어요. 음, 음. 근데 남편이 이제 술 많이 먹으면서 네, 다툼이 있었는데 방에서 안 나오길래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가방에서 밧줄을 꺼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음, 자기가 여기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놀랄까 봐 안 했다. 음, 그때 그 아버지의 음. 느꼈던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대로 아, 아주 예. 확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갖고 마치 그 현장을 안 본 듯이 음, 제가 고개를 돌렸는데 음. 그 이후에 남편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 네, 네. 또 저렇게 나한테 그런 상처나 그런 행위를 할 음,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네, 이게 너무나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나한테 뭐 친절하게 하고 뭐 자기가 잘하려고 애쓰고 하는데도 그 음, 공포가 아 너는 또 그럴 수 있구나라는 공포가 음, 확 와서 음. 감당이 안 되는 게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음,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뭐 네, 어렸을 때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하고는 또 너무나 큰 문제잖아요, 이게요. 네, 네. 극복되었다고 느낀 게 또 음, 같은 오버랩이 확 되면서 아주 네, 그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억누른 거예요. 네, 네. 네, 그 경험이 다시 플래시백처럼 떠오를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그것은 하나의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경험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꿈보다 해몽, 구성주의, 꿈보다 해몽. 지금 남편분이 밧줄을 보여주고 한 것은 하나의 꿈이에요, 선생님한테. 비유를 하자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음. 근데 그 사건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몽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 사건을 선생님이 과거의 아버님의 그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나를 저걸 연결시켜서 해석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네. 무작정 그래요. 공포만 들어온 거예요. 다 그냥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학습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그대로 전철을 밟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재학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해석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잖아요. 혼자 네. 하는 것보다 같이 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데 만약에 어, 저라면 선생님 그 사건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요. 선생님이 그렇게 당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제가 이해해요. 네. 왜냐면 그렇게 프로그램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그 긍정 심리에서 이제 웰빙인지 기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밖과 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이 만들어지잖아요. 경험은 크게 스트레스와 웰빙을 나누자면 말이죠. 그 경험을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만드는가의 그 박조건의 사건, 남편분이 보여준 행동은 박조건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그 안조건의 그 옛날의 기억이라든지 아버님의 기억 이런 것들이 이제 투사되면서 투영되면서 이 경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선생님 만약에 김정호 교수라면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김정호 교수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 뭐 어떻게 김정호 이성적으로 교수라면 이런 사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번 그렇게 입장을 한번 뭐 그럴 빙의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당신이 엄청 힘든가 보다. 그래 그거는 뭐 너의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 그런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받았으면은 제가 그때 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뭐 죽고 사는 음, 문제는 음, 너의 일이지 나의 일이 네, 아니야라고 했으면 네, 네, 훨씬 좋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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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자는 거잖아요. 하나의 좀 어려운 그 도전 과제가 주어진 거죠. 과제가 선생님에게 그 말하자면 제가 자주 비유한 것처럼 아이들 그 게임 할 때 엄청 큰 몬스터가 나타나는데 그 길목을 엄청 큰 괴물이 몬스터가 지키고 있어요. 몰랐어요. 처음이에요. 다 깨면서 그 길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목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라면은 그 게임을 그만둘까요? 그걸 바라볼 때 하나의 그 게임처럼 그 게임을 대하는 아이들처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풀어야 할 과제다. 요거를 넘었으면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해 보겠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 자기가 그 알고 배워왔던 그런 기술을 들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저도 게임은 잘 모릅니다만 무슨 뭐 게임 공략법인가 이런 책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게임이 유명한 게임은 그 게임에서 어떤 단계마다 그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거를 공략하는 그 설명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책도 볼 수 있겠죠. 이런 토요 마음 공부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하는 자세가 성장의 기회다. 성장의 기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웰빙인지를 말씀드리면 음,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또 자주 쓰는 말하고 뭐 연결되냐면요. 오직 할 뿐이죠. 오직 할 뿐이에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를 할 뿐이에요. 물론 어려운 말로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오직 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자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이에요. 고통스럽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그런 남편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 것을 이제 남편한테도 내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힘듦을 내가 이해하고 남편을 돕자. 그러나 그것이요. 회피 동기로 하지 마시고요. 회피 동기보다는 회피 동기보다는 접근 동기로 하시기 바래요. 선생님이 회피 동기로 한다는 것은 죽으면 안 돼. 남편이 자살을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늘 그 목적으로 남편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남편 눈치 보고 그런다면 그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될 일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오직 할 뿐이에요. 결과가 뭐 남편이 자살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건 어찌 보면 뭐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운명을 해도 좋고요. 팔자라고 해도 좋고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회피 동기보다는 접근 동기를 제가 추천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내 마음 공부를 하고
남편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해보고, 내가 남편과 이게 인연을 이번 생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자. 우리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악역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인연 중에는 참 그 악연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은 참 알게 모르게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공부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부의 인연이라면 선생님은 그분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동기를 확립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선생님의 성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의 성장을 돕겠다는 그 의도가 내 성장을 돕는 것하고 같은 관계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러죠.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들을 돕는다.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 지혜와 자비가 이 대승불교권에서 강조되고 이게 함께 닦여야 되는 게 이게 달리 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이제 제가 자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는데 지혜 자비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까운 관계에서 정말 그 자비심의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게 선생님의 성장을 가져오는 길이고 그것이 그 가까운 사람을 돕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도울 때 그 지혜롭지 못하면은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자비로운 행동을 못 해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포유동물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이것을 특히 불교권에서는 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이런 그 본성을 최대한 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자비 수행이에요. 이 포유동물은 누구나 갖고 있는 동기입니다. 그 이거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양이 중에 말이죠. 그 잘해주잖아요. 그럼 이 고양이 때문에 식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고양이가 어느 날 보니까 쥐 한 마리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왜 쥐 한 마리를 잡아왔을까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고양이한테 잘해줬는데 이놈이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나? 왜 나한테 이 죽은 쥐 한 마리를 나한테 왜 갖고 오는 거야? 놀래지만 그건 보은 행동이에요, 고양이의. 고양이도 젖발이 동물, 포유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포유동물이에요. 포유동물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젖발이 동물이에요. 젖을 먹고 젖을 주고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 종이에요. 우리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우리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우린 포유동물이에요. 이 포유동물의 기본은요. 이 관계예요. 연결. 이 연결이 핵심이고 이것을 이 연결에서는 감사의 마음,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보은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고양이도 갖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아,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고양이는 지혜가 없잖아요. 인간만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쥐를 잡아주는 게 보은이야. 근데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죠. 인간은 쥐를 먹지 않잖아요. 자기 나름으로는 최대한의 보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의 행동은 동물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유동물이 갖고 있는 기본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최대한 개화시키는 게 자비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내 가까운 인연의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노력하시게 되면 여기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게 이 사람을 돕는 것인지. 한마디로 이제 마음 공부하는 분이니까 이분의 성장을 도와야겠다. 그거를 차분차분 그 과정이 선생님 공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우리가 함께 성불 한다 그런 얘기죠. 상구벌이 하와중생이고. 그 둘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인연이신 배우자, 남편을 통해서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살을 하거나 그랬다. 그건 선생님의 몫이 아닙니다.
그거를 걱정해가지고 회피 동기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건 병리적 행동이에요. 심리적인 많은 병리적 행동이요. 회피 동기에서 와요. 회피 동기에서. 이거 치료하는 게 대부분의 회피 동기가 아니라 접근 동기로.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 그 사건을 볼 때도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옛날에 아버지 트라우마를 풀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남편은 살아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는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내 생에 다시 만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남편과의 관계는 지금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회피 동기로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자살하면 안 돼라는 회피 동기로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성장하자고 하는 접근 동기로 살아가신다면 오히려 남편이 밧줄을 보여준 그 사건이 선생님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해주고 바른 이기주의자가 되게 해주는데 선생님의 마음 공부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남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해고 나를 이렇게 또 심란하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남편분의 그 행동 덕분에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혹시 선생님 뭐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오늘 한순간에 이렇게 터널에 갇힌 듯이 음, 그렇게 또 못 보고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말씀이 저에게 사실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게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그냥 두려우니까 멀리하고 두려우니까 무섭고 뭐 또 같은 일을 반복될까 봐 두려워했지 뭐 잘해주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어떤 용기가 됐어요. 네, 음. 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높아짐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회피 동기가 아니라 접근 동기로. 물론 100% 접근 동기, 100% 회피 동기는 없어요. 그래도 1%라도 접근 동기가 중심이 되고 조금 내가 좀 나태해지려고 할 때 회피 동기도 살짝 작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100% 접근 동기로만 해야 돼. 그것도 강박입니다. 그러나 회피 동기보다는 접근 동기에 초점을 두면서 나아가시면 조금 더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할 때 재미없으면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배우자분인 남편분과의 그 관계에서 또 재미도 많이 느끼시면서 네, 더 많이 성장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43분인데요. 한 1분 정도 명상 시간 갖고 다시 다른 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혹은
뭐 좋은 수행 소감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라떼님. 아, 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아, 직장을 그때 다니고 그분이군요.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 여자 그 선생님과 네.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 네, 아이들 문제고요. 네, 네. 아이들이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좀 많이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음, 이제 그 아동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고 있고, 둘째는 남자아이인데 발달과 언어 지연이 있어서 거의 1년째 지금 그 언어 치료랑 음, 감각통합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음, 네, 이제 제가 이거 거기 센터 선생님들 음, 피드백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어, 제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이 조금 영향이 아이들 대할 때 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저희 3남매인데 둘째 동생이 좀 인격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고통을 받았었고, 어렸을 때 아마 틱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누가요? 상황이, 선생님이? 아니요, 저희 여동생이요. 여동생이? 예. 지금도 사실 사회생활은 겨우 하는 상황이고,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본인 감정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내 동생은 괜찮은데, 이제 사회생활을 너무 뒤늦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독립이 안 된 캥거루족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좀, 뭐라고, 안 좋은 그런, 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면서 음, 부단히 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성장 과정이 계속 투영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피 동기, 그러면 안 돼. 음, 아이들이 이렇게, 음,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네. 불안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육체적으로도 센터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저 직장 생활에 그 인간관계도 힘들고 접근 동기로 요즘에는 계속 얘네들을 위해 음, 보면서 내가 피드백을 받고 나 자신을 자꾸 마음 챙김 음,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음, 최근에는 이제 그 직장맘 대상으로 해서 그 검사해 주는 걸 제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이제 테스트질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상황인데 너무 사실 그 갭이 있다 보니까 회피 동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따라가는 게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께서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실 수 네. 있는지. 네. 네, 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네, 지금 보면은 그 라떼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윤 선생님 사례처럼 이제 좀 뭔가 좀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이런 점 유사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보면 어린 시절부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형성된 어떤 문제적인 내안의 구조, 내면의 특성, 그것이 좀 반복된다는 거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선생님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삼남매였고, 둘째는 여동생이었고, 막내는 남동생인가 보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문제가 되고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어떤 따뜻한 마음이나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 잘 들리시죠, 네, 네, 교수님? 들립니다. 네.
사실 제가 동생에 대한 측은지심이 네. 이제 같이 자라오면서 많이 있었고, 제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아, 예, 계속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막내 동생은 제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가끔씩은 해 주고 있고, 네. 반면 '쟤 왜 저러지?'라는 제 기준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네. 둘째 동생에 대한 것도 쟤 저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많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눈에 보이는 피해를 제가 오롯이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어 그 이해나 따뜻한 마음이,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죠.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사 이론 많이 얘기하거든요. 마음사 이론. 어떻게 한 마음이겠습니까? 선생님 마음에도 여러 마음이 있겠죠. 아까 윤 선생님과 대화할 때도 그 두려워하는 나도 있지만 그 윤 선생님 마음속에 성장하려고 하는 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마음 사회의 무대는 작다. 마음 사회의 무대는 작다. 근데 여기에 누가 올라오느냐? 누가 올라오느냐?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게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딱 한 나가 지배를 하면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정보 처리가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작업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 공간에 어떤 특정한 나가 들어오면 그 나가 전체예요. 그 나의 전체고 세상을 그 나의 눈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 나들이 있으니까 여러 나들 중에 누구를 내리고 누구를 올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실력이겠죠. 때로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지금 폭군 역할을 하는 친구를 내려오게 하고 조금 더 건강한 나를 무대 위에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 마음에도 아마 그 아까 그림 5개의 원 그림처럼 우리 안에는 건강한 나도 있고 불건강한 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건강한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건강한 나를 그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그 동생분들하고 쭉 지내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니까 좀 싫죠, 밉죠, 미운 마음, 그들을 미워하는 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일단은 마음사 이론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 안에 그런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그 인정하게 돼요. 인정. 내 안에 여러 나들, 여러 나들, 여러 나들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굉장한 어떤 심리적 유연성을 줘요. 심리적 유연성. 저는 그래서 이 마음사 이론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숙지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아, 내 마음 안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여러 마음들을 다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러면 관계가 조금은 좀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 아이들 문제로 갖고 오게 되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서 측은지심을 갖는 것만을 나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미워하는 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미워 제 동생들보다는 아니죠.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어리고 네, 이해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되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로 보자면은 그렇겠죠.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선생님은 건강한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전혀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미운 마음은 뭐 손, 손끝만큼도 없습니다. 뭐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신다면은 아마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죠. 자기 통찰이 없고 자기 부정이나 자기 억압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요. 근데 선생님 적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면은 선생님이 좀 건강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클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단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좀 건강한 그 마음을 좀 더 쓰기가 좋아질 수 있고요.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삼남매의 관계에서도 그들 마음속에도 그들 마음도 또한 하나의 나가 아니라 여러 나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인연의 관계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앞에서 우리가 학습 얘기했잖아요. 학습. 학습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한 변화거든요. 어떤 변화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정도로 불건강한 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삶 속에서 성장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런 건강한 변화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변화. 그렇다면 나 역시 그 건강한 변화를 해야겠지만 앞에서 윤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규정 뭐 단정 짓는다고도 하죠. 단정 이거는 가급적 하지 말자. 오히려 그 사람 너머에 있는 다른 나들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럴 때 조금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또한 그 심리적 유연성과 연결됩니다만 관계에서 조금 더 유연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서로 성장 돕는 관계로 그런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이건 지금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생님한테 지금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동생들은 뭐 그래도 성인이어서 음, 제가 그렇게 크게 저는 출가를 했고 아이들이 지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서 다니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그 정상적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아이가 될 수 있게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어떤 네, 계획보다 아이가 잘 못 따라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고 또 아이의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회피 동기 이런 게 강화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많이 좀 네. 중간중간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출발이요. 받아들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임. 이게 받아들임이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챙김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임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것이 될 때 이 긍정 심리에 쓴다가 더 잘 되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긍정 심리에 쓴다를 잘하면 받아들임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 그 아이들이 첫째가 어떠하고 둘째가 어떠하다는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상황이 선생님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처음에는 조금 네, 좌절같이 약간 절망? 좀 그런 감정이 들었고 네,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좀 부정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다가 네, 지금은 다닌 지가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어느 음, 정도는 받아들인 상태로 좋아진 모습을 위주로 많이 보려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그 전에 행동이나 생각이 났던 음. 그런 행동들을 아이들이 보이면 다시 또 네. 받아들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그 선생님 보시면요. 그게 선생님이 좀 약간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정상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편할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하고 맨날 싸움해요. 뭐 그런 말 제가 그때 한번 인용됐습니다만 나빠 반반 이런 말도 있어요. 낮에 버럭버럭하고는 또 밤에 또 아이고 반성하고 뭐 이게 연속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그걸 정말 그 아이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존중이죠. 그 아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의 특성을 일단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받아들임하고도 연결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예를 들면은 행동이 이렇게 버릇이 없다거나 자기 혼자 때만 부린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그냥 그 방관하고 인달지한다 그러죠. 그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은 방종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은 거의 그 아동 발달의 어떤 대가처럼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처럼 좀 예민한 아이, 좀 발달적으로 늦는 아이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뭐 내가 낳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분신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하면 안 되죠. 나를 통해서 온 저 생명에 대한 존중, 그들과의 소통,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해야지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게 만들겠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이럴지 모르죠. 저는 뭐 다른 집 부모처럼 얘를 잘 키워서 뭐 서울대 보낼 거야. 서울대 보내는 목표에 맞게 애를 끌고 가야지. 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이들과의 그 갈등에 보세요. 그 부모가 바라는, 특히 엄마가 바라는 것과의 갈등에서 그런 목표 충돌에서 오는 갈등이 아닌지. 선생님은 그럴 줄 몰라요. 저는 그런 그 큰 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처럼만 크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그 보통 아이라고 하는 선생님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를 그 방종스럽게 키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목표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이게 제가 동기 말씀드릴 때 동기를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제가 접근 동기, 회피 동기 말씀드리죠. 벌써 10시 4분이네. 내재 동기, 외재 동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내재 동기로 해야 됩니다. 요건 또 다음에 또 얘기해야 되나? 그 어떤 목표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이것도 물론 회피 동기, 접근 동기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접근 동기인 것처럼 가급적이면 내재 동기로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기본 동기가 초점을 둬야지 이게 어떤 뭐 서울대를 가야 된다 무슨 뭐 아니면은 뭐 이 아이가 정상 아이가 돼야 한다 뭐 이러한 그 외재 동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지구에 살면서
나에게 보내진 이 아이들과 어떤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조금은 물러나서 바로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한 발 물러나서 나에게 보내진 이 아이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경험을 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한번 좀 네, 죄송합니다. 시간 주신 거 오버해서. 아닙니다. 네. 선생님 뭐 좀 듣고 선생님 주실 말씀 있으면 잠깐 좀 주시죠. 지금 제가 교수님 마음 공부하면서 매일 그 마음 챙김 체크리스트를 출근하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하면서 많이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해졌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약간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피드백 주신 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메모를 하면서 다시 네. 한번 좀 평일에 네. 명상하고 네, 네. 자기 성찰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 말씀 나누고요. 요컨대 나에게 주어진 아이가 어떤 아이냐는 다 집집마다 달라요. 소위 그냥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가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 아이와 나는 어떤 관계를,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이 사실은 나의 성장 과정이에요. 아까 윤 선생님한테도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남편분과의 관계 속에서 윤 선생님이 성장하고 남편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어떤 뭐 외제 동기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정상 아이로 키우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그 외제 동기 역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재 동기,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 어, 지구 여행을 할 것인가, 어떠한 지구 여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하면 좀 더 지혜로워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하는 게 더 좋은지 더 지혜로워지게 되고 거기서 정서적으로도 더 만족스러운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지금 라떼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 모든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선생님들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못 하신 게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좋습니다. 자, 1분 마무리 명상하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을 편히하십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채팅창 열어놓겠습니다. 네. 아, 네. 박 선생님. 아, 용어. 네.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장애, 비장애. 네, 알겠습니다. 네. 용어 사용.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연님, 알겠습니다. 발달 느린 아이, 네, 공감되신다고. 네. 네, 라떼님, 네. 아, 유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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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네, 고맙습니다. 음, 네, 이슬님도 같이 아이를 키우시는 마음으로 네, 공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니르님도 네, 받아들임, 존중과 관계. 네. 네, 제가 뭐 이 관계 관련해서 그 자비 얘기 다음에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뭐 명상학회에서 자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나 맡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때 와셔도 그때 좀 긴 한 2시간짜리 강의인 것 같은데 좀 딱딱한 강의가 될지도 모르지만 자비에 대한 강의가 지금 준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중요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네, 네, 이 선생님 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 서로 이렇게 응원해지고 네, 격려해지는 것이 참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네. 또 카메라를 더 안 켜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우리 마음 공부를 나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주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